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 방법을 놓고 무력, 투쟁론, 민족, 개조론, 외교 독립론으로 나눌 때 민족 개조론을 주창하였으며 민족 개조론의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스스로 힘과 실력을 키우고 그 실력을 기반으로 할 때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력 양성론을 주장하여 경제적, 사회적인 실력을 길러야만이 독립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교육을 통한 교육 입국론을 제창하여 각종 학교 설립과 양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후반에 그의 실력 양성론은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투사들에게 두루 영향을 주었으며 여러 청년들을 감화시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했습니다. 또한 안중근 의사는 대한제국의 군인으로서 한일 의병장 겸 정치 사상가였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드는 데 중심 역할을 한 초대 한국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으며 이후 러시아 헌병에게 붙잡혔습니다. 1910년 3월 26일 살인의 제형으로 관동주 리순 형무소에서 안중근 의사는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호국 선열들이십니다. 그런데 일본도 우리와 같은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호국 선열들을 바라볼까요? 일본이라는 나라의 눈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은 단순한 테러리스트로 볼 것이며 자신들의 국가에 큰 해를 입힌 범죄자로 볼 것입니다. 이것이 각 나라들의 처한 입장으로 바라본 시각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일이면 반대급부적으로 상대방 나라의 결과는 반드시 좋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가 미국 첨단 전투기와 미사일, 드론 등을 제어하는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 방송에 따르면 두 곳의 미국 방산업체로부터 취득한 기밀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한국 방산업체 임원 박모 씨가 미 법원의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국 5세대 전투기 F-22의 무기 제어 시스템 설계 책임자를 맡아 천재 한국인으로 불렸던 박 씨가 미국의 군사기술을 부정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지요. 미국에서 진행한 박 씨의 기소장에 따르면 2007년 9월까지 미국의 A방산업체에서 전투기의 무장체계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했다.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B방산업체에서 미사일 등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했다. 3. 이후 박 씨는 2011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4. 박 씨가 관여했던 미국 방산업체 기술은 기밀사항으로 미국 이외 국가로 가져갈 수 없는 것이었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미 검찰은 박 씨가 빼돌린 기술이 미사일과 로켓, 어뢰, 폭탄을 제어하고 비행기의 정렬과 관련된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의 기소장에 따르면 박 씨는 미국에서 전투기들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보잉 등에서 근무했는데요. 특히 박 씨는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인 F-22 랩터의 무장체계 소프트 시스템 설계 책임자를 지냈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박 씨가 A사에서 가져온 무장체계 관련된 정보는 F-22 랩터와 관련됐을 수 있습니다. 또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미국 방산업체에서 미사일 등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하다 이후 박 씨는 2011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박 씨는 2011년 11월 N사를 세웠는데요. 이 회사는 미국의 군사기밀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2014년 11월 의도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에게 기밀이 포함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고 이때 미국 A사로부터 획득한 정보가 들어가 있었다고 미국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한 박 씨는 카이 이외에도 다른 한국의 방산업체들에도 기밀 내용이 들어있는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검찰은 박 씨가 방산업체들로부터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박 씨는 지난해 8월 미 수사당국에 체포돼 지난달 12일 법원에서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무기 거래규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박 씨가 인정한 혐의는 최대 20년의 구금형과 최대 $100만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
박 씨가 유죄를 인정하고 합의하면서 미국 정부는 징역 36개월 이상은 원하지 않는다고 법원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미 법원은 이 같은 박 씨의 유죄 인정에 따라 오는 9월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박 씨는 20살에 미국으로 건너가 보잉과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등에서 전투기 항법 및 무장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총괄 지휘했었는데요. 박 씨는 5년 전 한국에 돌아와 드론 등 비행물체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로 고작 30분 남짓 날 수 있는 드론의 한계에 고민하여 드론부터 시작해 궁극적으로 액체 수소 기반 범용 이동 시스템 완성을 목표로 하는 액체 수소를 활용한 배터리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에선 나사와의 공동연구 등에서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었으나 이번 미국 검찰에서 기소권으로 관련 프로젝트는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군 당국은 한국형 전투기에 장착할 미국산 무장체계 확보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현재 공군이 운영하는 F-15K, KF-16 등의 전투기에는 대부분의 미국의 무장체계가 장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한국 무기 체계가 보잉과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등 미국방 산업체가 생산한 무기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결정이었지만 문제는 한국이 개발하는 KF-X에는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요. KF-X의 개발은 진행되고 있는데 무장체계에 대한 결정이 계속 미뤄졌기 때문이죠. 한편 한국은 미국 정부의 무장 장착을 위한 체계 통합 기술 수출 승인 거부가 더 늦춰진다면 암난과 사이드와인더를 비롯한 주요 무장의 체계 통합을 KF-X 개발 기간에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KF-X에는 영국 MBDA의 이티어와 독일제 AIM-2000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 체계 개발과 시험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군 당국은 이와 별도로 KF-X의 미국제 무장을 조기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KF-X의 유럽제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소식이 미국에 전해지자 미국은 AIM-120 암난과 AIM-9 사이드와인더 미국제 두 미사일의 통합 허가를 내주었는데요. 미국은 이미 전력화된 전투기를 대상으로 공대공 유도무기 수출을 허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무기를 구매 리스트에 올리자 미국의 변명은 가히 기가 찰 만한 내용들이었는데요. 미국 측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KF-X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미완성 기종이다 보니 미국의 승인이 늦어졌다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앞서 한국이 KF-X 사업을 본격할 때부터 약속한 기술 이전도 거부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3년 공군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를 구매하는 대가로 전투기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KF-X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가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4대 핵심 기술에 들어간 장비는 다기능 위성 배열 레이더인 에이사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 전자파방해 장비 RF 제모 등으로 오늘날 공중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기술들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위산업체는 지난 3-4년간 온갖 시행착오 끝에 4대 핵심 기술 국산에 성공해 현재 시제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 씨가 가진 무장체계 관련 기술이 KF-X와 FA-50 등에 사용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검찰의 기소 내용에서 박 씨는 카이 이외에 다른 한국 방위 산업체에도 반출이 금지된 군사 기술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은 박 씨가 가진 무장체계 관련 기술을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체에 사용했다는 것을 전제로 기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박 씨의 이러한 행동들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최상위 등급의 극비 기술들을 빼돌리고도 36개월이라는 형량을 받았다는 것을 봤을 때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한 사람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박 씨를 보호해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시각으로 봤을 때 박 씨는 자국의 기술을 훔친 스파이지만 한국에게 박 씨는 한국이 가장 어려워하고 할 수 없던 항공기술을 전달해준 고마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내 나라를 위한 일, 바로 그것이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군사무기를 얘기하는 꺼리투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